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만큼은 저 건강하게 좀 살고 싶은데 앞으로 한 20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제 회장께서 전화 왔고 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기수령은 자기 건강을 최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수련해서 건강하려고 하지 않고 약을 먹어가지고 건강하려고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옛날처럼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정신도 함량되고 심신이 수련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여러 사람한테 좀 터득해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단전에 못 모으고 제가 이제 하루에 한두 번은 저 손가락 그냥 펴면 기가 손가락 들어와요. 그래서 기 모으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필요한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저절로 기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선생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고 하품이 나고 이제 탁기가 나가는 거죠. 그것도 개운하고 그래서 공중급기랄까 그 그것은 제가 터득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늘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공짜로 먹는 게 뭐죠? 공기, 물, 햇빛, 그러니까 공기, 그러니까 햇빛, 물, 공기, 기죠. 네 가지. 근데 햇빛, 공기, 물은 잘 아는데 기는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기가 진짜 중요한데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도대체 그 전자공학을 해보면 핵이 있고 전자가 돈다고 그래요. 돌아요. 우리 모델에. 그럼 전자를 누가 돌리냐 이거지. 그렇죠? 또 지구를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거 돌리냐 이거. 이거 분명히 이거 에너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도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도 또 돌고 야 이거 참 이 우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자공학 입장에서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전기를 뽑아야 되잖아요. 사람도 기가 센 사람은 하여튼 사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번에 하여튼 선생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해서 해보겠고. 근데 저도 이제 지갑 조식 금촉 말로만 지갑 조식 금촉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이쪽에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좀 각각 또 다 달라. 그러니까 어느 게 정통인지 그걸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같이 여러분이랑 한 10명이 돼야 된다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또 되잖아요. 9명이나 8명이 또 안 해주신다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전자공학 사람이고 저도 여기 우리 민족운동 하신 분들하고 많이 활동을 했어요. 저기 종로 신화타워에서 한 2년간 있었고 그래서 저기 천부경, 3.1신고, 참전개경 뭐 여러 가지 좀 하고 제가 또 역사 좀 알아야 돼가지고 마고 있잖아. 마고 책을 노중병 선생님과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류의 근본은 마고다 해가지고 마고 영화, 드라마, 오페라 이런 것도 좀 하자고 이제 지도하고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이복재 의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파워가 약한 거예요. 파워가 기가 약한지 하여튼 정치적인 파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하여튼 한번 우리 뭔가 좀 뒤집어야 되지 않나요? 세상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4대 강대국의 밥이 돼요. 일본은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본 동쪽에는 나라가 없잖아요. 쳐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지.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군국주의는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미국도 거기에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중국은 또 북한을 먹어보려고 그러고 소련도 뭐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조선 마을 상태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완전히 또 지금 유럽 일촉즉발인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국회의원을 세우자.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인데 200명을 좀 바꿔 200명 정도는 바꿔야 되겠다는 200명.
왜 200명이냐면 3분의 1을 해야 헌법을 바꿔요. 헌법을. 그러면 이제 헌법을 왜 바꿔야 되냐? 지금 대통령은 옛날 왕보다 더 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일은 다 못해. 혼자. 하도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분권하잖아요. 분권. 국방, 외교, 통일은 대통령이 하고 세종시에 내려가는 부처는 국무총리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분권을 해야 좀 효율적이잖아요. 가정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듯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제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도 좀 고치라고 하면 좋은데 대통령이 헌법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김무성이는 또 병신같이 또 쭈그르고 안 하는 거야. 그게 무슨 국회의냐 이거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헌법도 고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은 뭐랄까 뭐 4시간 될까? 하여튼 그래요. 이거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0명을 좀 바꾸는 운동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이제 행사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리랑 혁명군을 한번 만들자. 동학혁명 같은 거죠. 그 아리랑이나 동학이나 뭐 좀 비싸서 동학혁명 그런 또 비상을 비싸서 아리랑 혁명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200명을 제가 바꾸자 하니까 너무 길지 않아요? 조금만 이거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다 관계된 거니까 그 선거구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역구가 246명입니다. 지역구가 전국구는 54명. 그래서 전체 보태면 딱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246개 지역구에 지금 현역도 있고 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출마했을 때 당선 되겠냐 이거죠. 안 돼. 인지도가 낮고 안 되죠. 안 돼.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발달된 게 있고 또 하늘이 도움있고 그래서 내년에 그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되지.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야는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그러니까 지역구도 3분의 2 전국구도 3분의 2가 되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데 민족운동 하신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아 나는 정치 안 해. 니네들 알아서 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꾸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아 이거지. 오지 마라 이거야. 자기네들 전용물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 정치요 전 나쁜 놈들 니네 알아서. 정치인이 예산도 만들고 짜고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그 정책에 따라 우리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도를 닦으신 분들이라든가 지금 민족운동 하신 여기 종로에 계신 분들이 이번만큼은 꼭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246개 지역구마다 우리가 뭐라는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 일단 보다는 동학혁명, 아리랑 혁명군. 그래서 그 하여튼 그러니까 기자 하여튼 한 100명씩만 하더라도 24,000명이잖아요. 100명씩만 하더라도. 그래서 1,000명, 하여튼 오픈 프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이 좀 길어지니까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제 꼭 내년에 여러분이 출마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꼭 여기 당선시키도록 하는 게 소망이고 저는 제 집이 대구입니다. 아니, 고향은 나주고 제가 부인이 집사람이 이제 대구 여자인데 경북대 교사가 이번에 정년퇴임하고 대구 집을 팔고 용인 수지로 이사 왔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런데 보통 서울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희한하게 올라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수신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란 말은 제가 마누라의 결재를 얻은 게 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누라 결재를 얻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누라 고맙죠. 남편의 뜻을 한번 해봐라 이거지. 또 고맙게 하고 있고 사무실은 저기 양재 시민의 숲 여기 있죠. 양재 시민의 숲 여기에서 그 2번 그러니까 출번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200m 가서 오른쪽으로 20m 가면은 빌딩이 있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제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한 10몇 년간을 사무실 제 돈을 얻기도 하고 같이 뭐 하고 있는데 무인장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빌딩을 한 층을 줘요, 우리한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사람도 또 수지에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궁합이 딱 맞죠. 그래서 여기 오시고, 하여튼 내일 모레,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는 어떻게든 간에 이 정치판을 바꾸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시고 내년에 200명만 바꾸면 2017년에 대통령 거저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발언. 무슨 발언이요. 말씀하세요. 무슨 말? 예? 마이크니까? 아, 마이크? 아. 고객님 말씀. 네. 저는 아까 하나 빼뜨렸는데, 18대 대선 선거 물소송인단에 원고로 있고, 지금 플러스 코리아 기자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너무 바빠요. 뭐 하루가 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너무 바쁜데, 선생님 정호선 전 국회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18대 대선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왜 너네 박근혜의 득표를 뒤집을 만한 게 뭐가 있어?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막아놨어요. 왜? 위험하니까. 전사를 써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전사를 씀으로써 이 누군가는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투표소 수개표 강동원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게 잘 되느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을 바꾸려면 선거제도도 선거를 잘해야 되는데, 선거도 부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부정선거는 바꿔야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누가 이겼느니 누가 졌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얘기 나오는 것은 누군가는 조작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이고, 공직선거법에는 전사를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막으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요. 내년에 총선, 또 그 다음에 대선인데, 사실 저는 제가 이거를 강남 을대 한영수 대표님이라고 하는 선관 노조위원장님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거의 결국은 부정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남을에서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찌그러지고 도장 안 찍고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저녁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는 무마가 되고 언론에서 입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의 선관위가 가장 중요하구나. 선관위에서 모든 권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정당하게, 불법이어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에 올인을 하게 됐고, 내년에 바꿔야 되고, 대선에도 정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주인 대접이 되고, 국민들이 이야기가 반영이 되는 정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선거 제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부정선거가 그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 그 둘레길이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가을도 오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남한산성 산행을 좀 오세요. 그러면 우리 박종호 선생님 모시고, 거기서 수련법도 복습하는 거, 오늘은 이제 설명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에서 하늘과 우주와 지구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 전화번호 남기신 분은 전부 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오신 분, 우리
홍익인간 실천연대 박홍성 대표님, 예, 늦게 오셨죠? 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로에 있고, 방송 대학로에 있고, 서민관 대학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자유발언 해주실 입장하시는데요. 역사 자료는 충분하고 아주 중요한 자료나 실제적인 역사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얘기를 얼핏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벨랑금으로 있습니다만 누가 이거 좀 돌려주시죠. 한 분만요. 제가 하는 것은 이 대한상고사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를 하셨고 이 김길만이는 대한상고사를 합니다. 이 충분히 돌아가는 거 모르는데 이 위인물에 제가 그동안에 써온 책 3권을 압축을 해서 써놨습니다. 2페이지에 이 3권의 책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와 선사를 많이 혼동을 합니다. 선사는 암흑의 혼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는 인간이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면 역사가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국가가 생기고 문자가 있어서 지나온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국가가 없고 문자가 없는 암흑 원시 시대는 선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혼동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화로 전해오는 구비전성으로 전해오는 것을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역사가 아니고 신화입니다. 신화가 역사가 되려면 실제적인 실증을 가지고 역사화 시켰을 때 역사가 되는 것이지 단군 신화는 역사가 아닙니다. 단지 단군 신화일 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화와 역사를 혼동을 하고 선사와 역사를 혼동시키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역사는 모두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이 없어진 역사를 찾아서 복원해서 우리의 참 고귀한 역사를 밝히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 치매 환자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잊어버리면 그게 역사인데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국민은 모두가 치매 환자적인 그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반추해가지고 현재 살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인데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까 일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역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쭉 공부해온 바로서는 저는 향토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태어난 고장의 역사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장성에 향토문화개발예배라는 이 사단법인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장성의 역사를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금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금문이라는 이 글자는 우리 선조 최초로 문자를 만든 문자를 금문이라고 합니다. 그 금문이 전해져서 각골문이 나오고, 각골문에 의해서 이제 그 한나라 한자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한나라 한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있죠. 나라 한자. 나라 한자를 써서 그 뜻 글자를 한자라고 해야지,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은 글자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냐, 한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그 천자문을 말씀하셨는데, 천자문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동안에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 문자 한자를 해석하는 것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역사책인지를 몰랐어요. 그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자성어로 해서 125문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를 문장으로 읽어야지, 천지현황을 문장으로 읽어야지, 하늘천 따지 읽으면 역사는 안 나옵니다. 문자 해석만 되는 것이지. 그 속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이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다 가르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현황은 천지개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란 뭐냐? 문명이 생겨서 밝은 광명세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을 이길 때 뭐 성통공안, 뭐 광명세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천지개벽이 됨으로써 문명이 발생해가지고 끼에 이제 빛을 내는 것이죠. 광명의 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발전한 게 현실 사회가 돼서 지금은 아주 편하게 살고 있죠. 이게 이 글 속에 보면은 동상례라는 게 나옵니다. 역사는 동상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상례, 나이 드신 분은 동상례라는 말은 아실 것입니다.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것이고, 동상례는 뭐냐? 이 옛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이 그 글자 속에 역사가 새겨져 있어요. 서쪽에 살던 사람이 동쪽에 와서 결혼 잔치상을, 동쪽에 와서 상을 차려서 예를 갖췄다. 이게 처음 역사는 이 혼인제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시작될 때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들어갑니다. 그게 장가입니다.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돼. 근데 한 사람 일부일차가 아니고 쌍친 결구를 하는 거예요. 두 여자와 두 남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란 말이 생겨나고, 이게 그 시대를 목권 시대라고 해요. 모계사회. 이게 모계사회가
처음 시작된 나라 이름이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이라는 글자 속에 역사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흑판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광명의 빛이 생겨났고,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 생겨난 문명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있는 것이고, 수메르 문명이 그리스로 전해진 것이고,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마야 잉카 문명이 우리에게서 나간 겁니다. 그때 나라 이름이 조선이고 한국입니다. 이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조선에서 모계 사회를 부계 사회로 유신을 합니다. 인류 처음 유신이 그때 유신입니다. 그래서 모계를 부계로 바꿉니다. 모계의 모순을 혁파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부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제도는 어떻게 보면 공산사회처럼 공동체 사회였어요. 마누라도 네 마누라 내 마누라 따로 없어요. 서방도 마찬가지요. 큰 서방이 작은 서방이 다 내 서방이라. 마누라도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 다 내 마누라고. 그때부터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 큰 서방 작은 서방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고, 그때 동상제가 처음으로 생겨나서, 동상제는 왜 생겨나느냐, 이제 이 원시 사회 때는 이 미개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모자랄 때는 옆 마을을 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몰살을 시켜버리고 빼앗아다가 먹고 살았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서 그 집에 가서 사는데, 시간. 예. 어떻게 장가를 가냐면, 말하자면, 양족과 웅족이 있어요. 단구시에라는 그 고할머니, 그게 웅족이거든요. 고할머니한테 장가를 가요. 그래서 양족과 웅족이 같은 친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양족의 아들이 웅족 집에 가서 사는데, 양족이 웅족을 침범할 것입니까? 여기 와서 사는 아들이 아버지 부족을 침범할 것입니까? 그래서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안 되다니까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고대 역사를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환영을 합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하는 광개토 대왕 비문 그 부분만 좀 깊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한문을 해온 처지인데,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공부를 참 하기 싫어했고, 학교 생활에서 한 번도 1등도 못 해보고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광복회에서 저한테 광개토 대왕 비문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원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고, 감히 백성이 어떻게 광개토 대왕 비문을 접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두렵고 책을 보기고 덜쳐보기가 겁이 났는데, 한 3년 뒤부터
문맥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24년 만에 불과 1,800자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하도 이제 바보 같고 등신 같아서 24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같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했다면은 하룻밤새 헐 공부인데 좀 등신 같아서 24년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낸 책을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선생 앞에서도 발표도 여러 번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광개토 태왕의 꿈이라 해가지고 태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책은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토종학자지 않습니까? 수입한 학자가 아니고 일본식 교육을 또 받아본 적도 없고 오직 아는 거라고는 뭐 어릴 때부터 한문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쓸 구석이 있었던지 이러한 비문을 해석하는 일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밥값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땅의 백성으로서 밥값을 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안도를 했고 그래서 마누라한테도 큰 소리 쳤어요. 이 책이 나가면은 아마 빌딩 하나는 누가 지어줄 거라고 큰 소리 빵 쳤는데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는가 했더니 나는 나만큼 다들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한문 원문에 대해서 한자들은 아시는데 한문 문장이라는 거 앞에서는 죄송하지만은 좀 자신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광개토 대한민문을 내놓으라 하니까 쭉 둘러보고서 뭐 그냥 당신 말이겠지. 왜냐면 한문은 그렇게 되어지는 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한문 문장은 문장법이 있는데 문장법에 의해서 해석을 했는데 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진의는 진실성은 어느새 믿지 못하는 이상한 풍토에 내가 휩쓸려 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학자가에서 공부한 것도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뺏겨 먹었겠지, 뺏겨왔겠지. 되게 기분 나빠요. 이런 누명이 어디 있습니까? 24년 걸려서 1800자밖에 안 되는 문장을 24년 걸려서 했는데 그렇게 누명을 쓰는 기분 나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일만 선생도 오랫동안 고생한 결과의 책도 나와서 몇 권이나 팔아먹었는지 몰라도 나도 몇 권 못 팔아먹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광개토 대한민문 태왕의 꿈이에요. 그 구에서 일부는 토종학자가 해석한 책이구나 믿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자, 오늘 일단은 인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 기념 촬영 한번 하고 그래도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념 촬영하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만찬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 의자 좀 이렇게 앞으로 주세요. 이렇게 의자 놓을까요? 네, 우리 저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거의 두 개만 빼. 두 개만. 어.
자, 여섯 명 오세요. 이거 오시고 저기요 사진 촬영 이거 한 다음에 거기 앉으시면 돼요. 오세요. 사진 촬영했습니다. 사진 촬영. 컴온. 저기요. 사진 찍고 가세요. 사진 찍고 가세요. 사진. 여섯 명. 지금 사진 찍은 우리 그리고 최성진 선생님. 우리 앞으로 좀 자주 철옥 씨도 안 돼요. 아, 네. 저로 이리 와.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말씀 나중에 나누시고 사진부터 찍으세요. 올라오세요. 앉으세요. 너무 넓으면 안 나와요. 정말 들어와. 아이, 이게 좀. 앉으세요. 올라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셔. 아니요, 저는. 전투 기념사진 빨리 오세요. 전 선생님 빨리 오셔. 빨리 오세요. 얼른 가세요. 제일 이쁜 여자가 안 가면 안 찍어버려요. 컴온, 베이비. 이쪽으로 오셔, 이쪽. 미국에서 오셨구나. 아이고, 이제 구색이 많네요. 네네. 네, 활짝 웃습니다. 하나, 둘, 셋. 저요. 화이팅,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웃으세요. 아이, 총대님 활짝 웃으시라니까. 하나, 둘, 셋. 네, 웃으세요. 화이팅 한번 합니다. 하나, 둘 하면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네, 좋습니다.